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미디어의 접근이 아무래도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혹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근래 좀 교육기관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식사지도 진짜 어렵대요. 왜 아이들이 그냥 입에다가 음식을 물고 돌아다니거나 그냥 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외식 문화나 이런 곳에서 아니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식사 지도할 때 부모님들이 핸드폰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집중하고 얘 씹는 거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치과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의뢰인 식사 시간 딱 되면 핸드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너는 어떤 프로그램 보면서 밥을 먹을 거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속에 있는 사실 이렇게 영상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이 빨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화면에 집중하지 절대 먹는 것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체해서 소화불량에 걸리기도 쉽고요. 아이들 성장에는 정말 좋지 않겠죠. 그렇다면 언제 핸드폰을 줘야 될까요? 정답은 늦게 줄수록 좋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늦게 줄수록 정말 좋습니다. 많은 가정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가 행복한 익산시를 꿈꾸며 부모님들의 사연을 통해 자녀의 연령과 발달에서 보이는 다양한 행동들을 들여다보고 부모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자녀 행동에 대한 원인,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사연을 읽어보고요.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정확한 문제 상황,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을 정확하게 요약 코칭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들 또 최근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 딸 초등학교 4학년인데 학원도 안 다니는 아이 방학이어서 전 또 육아 독파 제 남편 순천에 있잖아요. 네. 아우 괴롭습니다. 일도 많은데 네. 아이 혼자 키우는데 그 아이 데리고 뭐 연구실 갔다가 집에 왔다가 막 이렇게 지내는데 방학 동안에 정말 학교 안 가니까 할 일이 없더라. 학원을 안 다니니까요. 그래서 맞아요. 계획표를 좀 짜가지고 제 딸은 이제 외식 문화에선 스마트폰 보지는 않지만 집에서는 좀 한 번씩 봐요. 네. 뭐 검색도 하고 혼자. 네, 이러다 보니까 좀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좀 할 수 있는 놀이나 거리에 대해서 네, 계획표를 짜서 좀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아이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네. 네. 저도 아무래도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방학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다 워킹맘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학 기간에는 좀 아이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연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황재희 교수님께서 뭐 이렇게 스킨십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많이 못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안타까워서 이번 방학에는 아이들과 조금 친하게 지내려고 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특히 고마운 건 고맙다. 그리고 내가 미안한 건 미안하다. 이런 말들 되게 연습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려는 정말 엄마의 부모의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행동 유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3세 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지환이 엄마입니다. 평소에 지환이는 스마트폰을 장난감처럼 갖고 놉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지환이를 데리고 안과에 갔다가 안경을 써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겨우 3살인데 근시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다는 것인데요. 장기적으로 안구 건조증, 시력 저하가 이어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남동생을 보느라 항상 지환이에게 스마트폰을 쥐어주고 혼자 놀게 한 결과였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를 하고 아이가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하는 이런 상황에서 떼를 쓰거나 울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 심지어 이런 경우가 생기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행동이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든 유아에 대한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아이들의 새로운 교육, 놀이수단으로 떠오르는 이 스마트폰이 매일같이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교육 관련 게임을 하고 부모 역시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건네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사용했을 때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지금 영유아 뇌 발달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거든요. 뇌 발달 과정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적기잖아요. 근데 이 때문에 스마트폰이 번쩍이는 이 화면과 이게 소리, 즉각적인 빠른 반응을 매우 강렬하게, 강렬한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렬한 자극에 자주 노출되게 되면 영유아의 뇌가 스마트폰에 빠르게 반응하고 강한 정보 자극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는 조금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반응이 느리고 그리고 약한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의 다양한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영유아는 정상적으로 발달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요. 엄마 아빠와 눈을 맞추고 감정을 교류하고 세상에 대해 배워나갈 시기에 스마트폰 화면에만 집중하게 되면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사회성, 인지 발달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스마트폰에 자주 노출된다면 성장하면서 스마트폰 중독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중독자의 뇌에선 약물 중독이나 게임 중독자 비슷한 뇌신경 호르몬의 기능 장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실행 기능과 집중력의 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는데요.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는 ADHD, 즉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환자가 느는 이유가 어린 나이에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접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만지는 아이들은 숙면에 방해를 받겠죠. 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몸의 긴장 상태가 이어져서요.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성장 지연, 그리고 학습 장애, 정서 장애 등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전자기기 화면 노출 시간을 하루 2시간 내로 제한을 했고요. 만 2세 이하 영유아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시키지 않아야 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버스 안이나 지하철, 심지어 걸어 다니면서도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진짜 많아요. 저도 귀가하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보면 걸어 다니면서 왜 핸드폰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차 지나가는데도 보지 않고 이 핸드폰에 집중해서 안전에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지낼 수도 있고 친구들 걸어가면서 다 핸드폰 하나씩 들고 다니고 있어요. 참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왜 대학생 아이들도 커피숍 보면 앞에 친구가 있잖아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대화가 없어요. 왜 거기 앉아 있는지 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요. 아이들의 그 안구 발달이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장시간 가까운 물체를 보면 눈에 과도한 조절 운동을 일으켜 시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조절근이 과도하게 움직이면 눈이 피로감에 이제 시달리게 되고 심할 경우에 두통으로도 이어지거든요. 또한 어두운 방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구가 건조해지는 이유입니다. 지한이의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요. 우리 MC분은 아이에게 핸드폰, 스마트폰 주시나요? 아직까지 5살이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주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이러닝이라고 해서 교육적인 부분 때문에 주게는 되는데 이게 주는 게 맞는가? 뭐 저도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할 때는 그냥 이렇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하기보다는 엎드려서 또는 누워서 스마트폰을 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자세로 장기간 있을 경우에는 어깨로 체중이 전달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에 무리가 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 관절염,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북목 증후군, 이렇게 이쪽으로 목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이죠. 어깨 통증, 그리고 우리 손목 아픈 손목 터널 증후군 등 각종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손가락을 계속 스마트폰 하는 아이들 혹시 보셨나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게 쉴 새 없이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손가락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주변 근육과 힘줄에 충격을 주고 결국 손가락 관절이 손상되는 관절염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교수님 따님분이 초등학생이시잖아요. 눈 건강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시력 검사 해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되니까 일반 검진 해주더라고요. 네. 보통. 근데 작년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4학년 이번에 검진 때 안과에 가보라고 왔더라고. 그래서 갔죠. 왜냐면 0.3, 1.5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해가지고 안과에 갔더니 이 아이가 1.5짜리가 눈이 나쁜 애인데 외운 거예요. 이거 하면서
외워서 똑똑합니다. 대단한 딸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냥 나빠지긴 했는데 그래도 한 0.67 정도 해서 이제 안경을 써서 좀 이제는 해줘야 된다 하고서 그때 이제 안 사실이 뭐냐면 안과 의사 선생님께서 요즘 진짜 많이 온대요. 이 시기는 발달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균형적 발달. 그러니까 양쪽 눈을 같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아이들 아까 엎드려서 핸드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엎드리면 얘로만 보게 돼요. 그럼 얘가 발달되고 얘는 발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불균형으로 엄청 많이 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장시간 그리고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것들 이게 이렇게 가까이 보잖아요. 차라리 큰 TV로 멀리 보는 게 나아요.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여러 가지 태도나 이 시력적으로 좋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네네. 저도 두 아이 데리고 안과를 갔었는데 안타깝게도 두 아이 모두 안경을 써야 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좀 늦게 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책을. 네, 그래서 책을 너무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진 시선에서 책을 봐야 되는데 너무 책에다만 또 집중을 하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막 잘하는 것은 또 아닌데 너무 책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둘 다 눈이 조금 안 좋아져서 지금 계속 조금 치료를 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참 이 안과라는 이 곳이 정말 아이들의 정말 실질적인 환경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스마트폰이 됐든 뭐 책이 됐든 간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것이 눈 건강이잖아요. 그렇다면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을 위해서 가이드라인이 조금 있을까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스마트폰 사용 시기를 늦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 4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스마트폰이나 게임기를 주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TV나 컴퓨터 등도 자주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 시기는 좋습니다. 밖에서 나가서 놀고 부모님과 좀 스킨십이나 여러 가지 좀 놀이를 지원하는 게 사실 이 시기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스마트폰을 주는 이유가 달래는 수단으로 우니까 스마트폰을 주면은 조금은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이런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줘서는 안 됩니다. 부모 중에는 스마트폰을 육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특히 밥을 잘 안 먹는 아이에게 밥을 먹일 때, 보채는 아이를 달랠 때, 이럴 때 스마트폰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부모님들 너무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아이가 스마트폰 때문에 보채거나 운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 주시고요. 방금 교수님 말하신 것처럼 신체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놀이를 조금 관심을 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 발달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네, 한 번 주면 끝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가 알아요. 아까 보채는 용으로 쓰면 내가 보채면 엄마가 주지라는 걸 인지했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이제 계속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학습을 경계해야 됩니다. 좋네요. 아까 네, 좋네요. MC분이 네. 말씀하신 부분이네요. 네, 흔히 아이들이 영어 공부 등 학습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주게 되는데 이 경우는 득보다는 실이 좀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이를 꼼꼼히 좀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 동기를 활용한 다양한 방법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린아이 경우에는 이런 득보다 실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생각하시면서 아이 학습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마트폰 과다 사용에 대한 유해성을 아이랑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시간과 사용 패턴 등을 아이와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눈도 나빠지고 뇌 발달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이야기들도 자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 스스로 스마트폰의 과다 사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느끼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자세 얘기 좀 나왔잖아요. 네, 자세 굉장히 좀 중요해요. 사용할 때부터 그냥 만약에 이 아이가 좀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자세 교정을 좀 해주시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웅크린 자세. 왜냐면 자꾸 봐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 자세보다는 얘 편하게 볼 수 있는 편한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하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좀 예를 들어 스트레칭을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셔서 30분 정도 사용했으면 5분이나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하고 또 30분 사용하고 좀 5분이나 10분 스트레칭을 하는 이 규칙적인 룰을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도 풀어주면서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눈의 조절근을 쉬기 위해서는 먼 곳을 좀 한 번씩 볼 수 있는 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알려주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게 좀 좋은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스마트폰, 우리 아이들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이들에게 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게 아이들에게는 가혹한 네, 말인 것 같은데요. 따라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이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 방지 앱이 모모가 있는데요. 이 모모는 꼭 사용해야 할 앱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선택한 앱에 잠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정된 시간 동안 앱은 차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한번 사용해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의 치료법, 해결책이 어떤 방법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 지금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을 주지 않아야 된다는 거. 어렵죠. 네, 되게 어렵죠. 네네. 처음에는 당연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때를 쓸 것이고 그런데요. 어느 정도 부모가 좀 강력한 마음으로 이렇게 주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아이들은 스스로 이제 스마트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시기가 옵니다. 아이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신체놀이나 바깥놀이를 하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좋아요. 처음에는 금단 현상이 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버틴다거나 때를 쓴다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오기도 하는데요. 적어도 3주 정도 지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힘이 커요. 그리고 이 부모님이 아이가 버틸 때 나는 절대 주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 맥락으로 부모가 좀 바뀌어야 돼요. 부모가 바뀌면 아이도 바뀝니다. 부모부터 스마트폰을 네. 잠시 꺼두고 아이와 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마 아이들이 얘기할 거예요. 엄마가 맨날 보지 말라고 하는데 엄마는 왜 스마트폰 봐? 이 말을 듣는 부모님들이 좀 많아서 뜨끔하실 것 같은데요. 아이를 무조건 비난할 것이 아니라 아이가 가정에서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힘든 점이 없는지 좀 보시면서 좀 부모가 먼저 태도를 바꾸셔야 되고요.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는 아이들 중에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보이는 아이들도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이를 절대로 혼자 두지 말고 관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어쩔 수 없이 줘야 된다면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혼자서 스마트폰을 보게 하도록 하지 말고요. 옆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좀 공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주어진 상황이라면 아이가 스마트폰 보기 시작했으면 사실 이게 끊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부모가 옆에서 같이 보면서 대화를 좀 나눠주시는 게 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다 보면 조금 보면서도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부모하고의 그런 교류를 좀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걸 조금 점점 늘리다가 신체놀이나 바깥놀이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부모님들에게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주더라고요. 네, 자기 전에. 네, 자기 전에도. 스마트폰을 잠자기 전에 주는 것은 제한해야 됩니다.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요. 잠자기 전에는 심신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조용한 음악을 들려준다거나 예전에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조용한 음악 들려준다거나 또는 부모가 책을 읽어주면 좋은데요. 이 모습도 요즘에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MC분은 어떤가요? 우리 아이에게 잠자기 전에는. 잠자기 전에 저는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사실 음악을 제가 별로 그렇게 많이 듣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있었던 이야기라든지 친구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유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너무- 생각한 네네, 것만으로도. 맞아요. 네네. 그리고 혹시 아이가 숙면에 잘 되지 않는다면 우유를 한 잔 먹이는 것도 괜찮아요. 따뜻한 우유를. 아유 알겠습니다. 이 정말 깨알 꿀팁처럼 네, 오 너무 괜찮아요. 네. 그리고 참 이게 쉬운 일인지 어려운 일인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 책 읽었으면 좋겠다. 독서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요즘에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책 읽는 습관을 좀 어린 시기부터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아이들 독서 습관 많이 줄었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습관이 좀 많아졌대요. 아이들이 뭐 하면 그냥 검색.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더 잘 찾아요. 네, 그래서 그 습관을 좀 줄이고 왜 조금 옛날의 방식 기억나세요? 우리 어떻게 했죠? 단어 모르면 국어사전 찾아보고 맞아요. 도서관 가서 막 책 빌려보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도움 좀 되실 거예요. 이 어린 시기는 이 부모와 같이 했던 이 경험이 네. 별거 아니지만 아이들한테 큰 의미가 되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것부터 작은 실천을 좀 해보셔서 좀 왜 가끔은 아이들과 아날로그적 감성을 좀 가져보시면 이건 제 방법이긴 한데 제가 너무- 좋아해서 너무 정말 이 아날로그 말하니까
뭔가 이 가슴이 찡하게 옵니다. 네. 저는 어릴 때 제 원래 문학 소녀가 되려고 했어. 지금 안 어울리죠? 네. 그래서 편지 쓰는 거 엄청 좋아했어요. 감성 소녀에서 친구들한테도 그래서 왜 편지 쪽지 같은 거 줘가지고 주고받았던 기억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있어서 좀 제 딸하고도 해보고 싶어서 저하고 수첩을 그 아이하고 그 장소를 정해놓고 제가 먼저 말하면 아이가 답하는 걸 실제로 실천해 보았는데 못했던, 평상시 못했던 표현을 그 안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이 있었어요. 뭐,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응용해서 뭐, 냉장고 앞에 엄마한테 하고 싶으면 한마디씩 이렇게 써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좀 약간 아날로그적 감성이라고 하니까 저희 아이들을 키웠던 방법이 우체통에,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우체통을 잘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체통에다가 휴지를 넣는데요. 쓰레기를. 네네네네. 왜냐하면은 그게 편지를 넣는 통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도록,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말이 그냥 톡을 보내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런 아날로그적 감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말씀 하시니까 우체통 얘기하니까 저 예전에 유치원 교사 할 때 그 방학 때 편지를 써서 그 아이에게 보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저는 직접 제가 그때 차가 있어가지고 유치원 교사 때 모든 그때는 28명의 아이를 제가 이제 그랬죠. 합의하게 봤었거든요. 예전에 그렇게 그랬죠. 30명씩 보기도 했어요. 직접 집을 싹 돌아서 우체통에 그 왜 편지함에 갖다 놨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인상 깊었대요. 선생님이 우리 집에 직접 와서 그 편지를 주고 가서 거기에 장미꽃 한 송이 이렇게 주고 갔던 갑자기 그 추억이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진짜 우리가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많은데요. 네. 자, 그리고 바깥 나들이와 신체 놀이를 적극 권장합니다.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스마트폰을 주라고 할 때 되도록이면 주지 마시고요. 신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우리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꼭 스마트폰이 아니더라도 학원에 다니는 애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만 3세부터 학원에 다니더라고요. 네, 땀 흘려 운동하고 놀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 준다면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잊을 수 있고요. 체력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까 교수님 여행 가신다고 했는데 네, 우리 미나가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근래에 좀 업무를 핸드폰으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딸이 엄마는 왜 이렇게 핸드폰만 쥐고 살아? 라는 말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제 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핸드폰 하지 말면서 엄마는 맨날 저기다가 신경을 이렇게 많이 쓰지 해서 미나하고 규칙을 하나 정했어요. 우리가 뭐 이 시간만큼 핸드폰 멀리 하자. 그러니까 어디 상자에 놓고 꺼내지 않기로 하고서 이런 것들을 좀 시간을 늘려가는 것도 가정 안에서의 규칙을 하나 정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자가 진단을 좀 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스마트폰 중독, 부모님부터 한번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스마트폰 중독 검사하면 굉장히 많은 무료 검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해서 심각한, 점수가 나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네,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치게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면 아이의 사회성이 결여되고 그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도 초래하게 됩니다.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관심을 신체놀이 등으로 다른 것을 돌리는 방법만으로도 상당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교수님들께서 스마트폰 중독에 빠진 아이의 원인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쉽게 사실 좀 실천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완전 다르고요. 을 칩니다. 아니, 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도시 살았을 것 같죠? 아닌데요. 시골에서, 아우, 행복하시겠네요. 네. 상상만 해도 행복합니다. 제가 흐뭇합니다.